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이번에는 탑머티리얼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상장이고요. 공모가는 3만원,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 사주 미달 없었고 기관 투자자 미납 내역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배정이 다 됐고요.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36.26%로 확정이 됐네요. 수요 예측 때 이미 30.96%로 확약 비율이 높아서 그나마 좀 낮은 경쟁률이 커버될 수 있을까 기대를 모았었는데 최종 36.26%면 약간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예상하셨듯이요. 미확약 해외 기관들한테 배정된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들보다도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신청한 수량 대비 배정 수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때에는 해외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이 무려 34.06%나 됐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5% 정도밖에 안 잡혔다는 거. 그리고 이 표를 보면 한 가지 포인트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타 기관에 배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6개월, 3개월, 1개월, 15일 모두 0.1%가 채 안 되니까요. 배정된 비율이.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볼 때 기타 기관의 참여도가 높고 또 기타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 수량이 많을 때에는 약간 허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아무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었을 텐데 36%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고요. 그래도 최근 공모주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용해서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해 보면 24.61%까지 감소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589억 원 정도입니다. 500억 원 후반대까지 내려오긴 했네요.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국내 기관이 35.32%, 기존 주주가 29.14%, 일반 청약자가 25.44% 순서로 높습니다. 자, 탑머티리얼의 기존 주주는 누구냐면요. 소액 주주들이에요. 40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되겠는데 이들의 매수 단가는 파악이 안 됩니다. 네, 정리해보죠. 최종 확약 비율은 36.26%로 높은 편이고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4.61%, 기존 주주 비율 7.17%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유통 가능 금액이 589억 원으로 가볍지 않은 종목에 속하겠어요. 요즘은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서는 매수세가 잘 붙어주지 않는다면 시초가부터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탑머티리얼은 어떨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네요. 자, 우선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30%대였던 종목들부터 보시죠. 세아메카닉스, 유일로보틱스, 풍원정밀, VC가 있는데요. 세아메카닉스와 유일로보틱스는 가벼운 데다가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당연히 낼 수 있었다고 보고요. 풍원정밀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을 넘어갔고 또 유통가능 금액도 5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이는 오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VC는 매우 낮은 경쟁률에 비해서 확약 비율이 높았던 종목이 되겠고요. 의외로 상장일에 수익 구간을 줬던 그래서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됐었죠. 자, 탑머티리얼은 VC보다 경쟁률은 좀 더 높고요. 확약 비율도 조금 더 높고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 금액으로 따지면 더 크고 또 시가총액이 2배 이상이에요. VC의 2배 이상. 그래서 무조건 수익을 줄 거다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VC 때만 해도 지금처럼 공모주가 막 외면당하던 시기가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유통 가능 금액이 500억 원, 6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HYTC, 에이프릴바이오, ICH, 영창케미칼 정도가 있는데요. HYTC와 에이프릴바이오는 수익을 줬지만 ICH와 영창케미칼은 매우 부진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듯이 공모주의 매수세 자체가 잘 안 붙기 때문에 조금만 무거워도 상장일에 성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측면에서 탑머티리얼 시가총액 규모도 이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정말 수익을 줄지 말지 가능성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해 보는 게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예상순이익에 비교 기업들의 평균퍼를 적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42,277원이 나왔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34% 플러스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가장 적합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탈철 장비업체인데 수산화 리튬을 가공해서 양극재 업체에 공급을 하는 소재 분야로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업체면서 소재주로서의 가능성이 좀 반영된 퍼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배 이상이. 이 정도로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보면 공모가보다 67%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탑 머티리얼을 소재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주로서의 썩 좋은 조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결론. 수익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요. 또 확약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다가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또 소재주로서의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장 초반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 들어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시초가가 아예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공모가 부근에서 시작을 해준다면 그리고 혹시 시초가는 플러스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모가를 많이 하회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좀 접근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자요.